네, 여러분들 은행 계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은행 계좌를 조금 감정은행 계좌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고 예입이 많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든든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반면에 은행 잔고에 잔고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인출이 많고 잔고가 없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잔고가 많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떨리고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정은행 계좌는 대인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양을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갖는 안정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다면 그 감정 계좌에 예입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만약에 과민 반응을 보이신다면 감정계좌 은행에 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은행 계좌에 감정은행 계좌가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대인관계가 원만하겠죠. 원만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감정계좌 은행에 부도가 난다면 미움이나 불화, 뭐 결혼을 하셨다면 이혼을 하시는 등의 그런 파격적인 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행 계좌에 예금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과 지금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에게는 감정은행 계좌가 100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의 수만큼 감정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구축하는 감정은행 계좌는 좀 더 규칙적인 예입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행 계좌에 이제 예입과 인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예입에 이제 먼저 이해한다가 있고, 그다음에 인출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입과 인출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경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아주 사소한 거라고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는 표현을 한다면 먼저 이해한다는 예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요한 순간이 있고 그리고 진지한 순간인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피식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아닌데 혼자 키득키득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요런 인출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척을 하시는 것도 인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의가 있고 그리고 존경을 표현할 때는 예의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무시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인출의 상황이겠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 예의에 해당하는데요. 약속을 또 어기는 것은 이제 인출에 해당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약속을 했었던 감정과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됐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인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 기대나 희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인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험담하지 않는 것은 예입에 해당하고,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닐지라도 험담을 하고 비방할 적에는 인출에 해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대 상황을 명확하게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대 상황이 불명확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제 뭐 아는 지인을 이제 가다가 만났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자주 인사치레로 좀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언제 밥 한번 먹나요? 그쵸? 빈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시게 될 텐데 언제 먹을까요? 뭐 아니면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예입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하는 것도 예입이 되고
자만하고 이제 거만한 것은 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상황이 예입에 해당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I 메시지로 피드백 해주시는 것이 예입에 해당하고요. 피드백을 아예 하지 않으시거나 성품을 판단한다거나 U 메시지로 전달하실 때는 인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용서하는 것은 예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원한을 품는 것은 인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입과 인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떠실까요? 감정은행 계좌 생각해보면 누군가와는 굉장히 잔고가 이제 많이 높은 상태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채워도 잔고가 좀 바닥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은행 계좌에 꾸준히 예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실한 감정은행 계좌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교재 8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5대1 규칙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뽑으신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 원을 채워두시면 잔고가 같아지잖아요. 근데 감정은행 계좌에서는 한 가지를 인출했다면 그 감정의 잔고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5가지의 예입을 하셔야지만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잘못했으니까 한 가지를 또 잘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예입을 했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방 청소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물건의 자리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제가 놓은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 다 치우시는 거죠. 그럼 이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청소를 해줘서 딸의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예입을 한 거지만 저는 아까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행복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출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호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예입을 하실 때는 진실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조그만 예입이더라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신다면 잔고가 이제 크게 늘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예입이 필요합니다.